저는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같이 보시죠. 통일교, 전재수, 특검 등 전방위 압수수색, 로비 의혹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라는 겁니다. 통일교의 이른바 로비 의혹 관련해서 경찰로 이첩된 지 이제 고작 닷새입니다. 닷새 만에 바로 강제 수사 압수수색에 전방위적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한 10곳 정도를 전방위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곳 바로 전재수 의원실이었습니다.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도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압수수색 때문에 오신 거 맞으실까요? 어떤 자료 갖고 가셨나요? 어떤 자료 갖고 있습니까? 수행 늦은 이유가 뭔가요? 네, 어제 늦은 시각까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같이 사진 한 장 보시죠. 바로 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었던 전재수 의원실의 모습입니다. 살짝 요 틈 사이로 사진 기자가 직접 사진을 찍었는데 보면 전재수 의원이 직접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표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아마 많은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압수수색이 끝나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보통 왜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받은 적 없다. 보통들 그렇게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수수 절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7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억도 더듬어야 되고 또 일정도 확인을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대식 의원님. 네. 다들 아니라고 정치인들이 얘기하지만 나는 진짜 아니다. 난 정말 아니다. 절대를 한 6, 7번을 쓴 것 같아요.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전재수 장관을 평소에도 잘 알고 제 옆에 지역구이기 때문에 좀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 편인데 네. 저는 전재수 장관의 말씀을 좀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련의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어제 압수수색을 했고 또 특검에서 경찰로 이첩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재수 장관이 지금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사실일 수도 있고 팩트가 그것은 수사에서 명명백백 좀 갈라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 특검에서 저것을 어느 정도 앞서서 저걸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때 수사 과정에서 조금 권성동 의원하고 같이 좀 이렇게 다뤘으면 좀 나았을 건데 왜 이렇게 늦장을 하고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 경찰에 떠넘기는 이런 것이 국민들이 또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이런 것이 그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뭐 정부 여당이라 해서 그렇게 봐주고 야당이라 해서 지금 수사 속도를 냈느냐 이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만 저는 하루빨리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금 이 뇌물 같으면은 15년, 20년 충분한 기간이 있는데 정치자금법은 7년이 거의 만료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 국민들에게 해주면은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도 뭐 만약에 그런 죄를 지었으면은 죄값을 치러야 되고 또 저게 사실이라면은 이야기한 대로 사실이라면은 명예회복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가급적이면은 경찰이 빨리 좀 대처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라는 그 말을 믿고 싶지만 결과는 수사로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은 거듭 결백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정원 의원님, 네. 혹시 이 전재수 전 장관이 뭐 당내 의원들 단톡방이라던가 의원들 민주당 이 의원들에 대해서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무리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좀 결백합니다라던가 소회를 밝힌 게 있을까요? 그런 글을 의원들의 단톡방에 올린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는 네. 전재수 장관을 믿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종교가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서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진술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특검에서 조사를 할 때에는 분명히 여야 정치인들을 천정궁으로 불러서 현금을 줬다라고 진술했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최근에 재판 과정이라든지 다양한 진술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라고 또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현금을 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인 진술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마저도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저는 전재수 전 장관의 말을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곧바로 지금 경찰에서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요. 제대로 한번 수사 과정을 지켜보되 네. 무리하게 진술만을 가지고 압박하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윤영호 전 이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이 진술밖에 없지 않느냐. 경찰의 수사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단정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 의원님 짧게. 예,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권성동 의원은 그저 윤영호 진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 본 사람한테 어떻게 받았겠느냐 이런 주장이 전재수 장관이나 지금 권성동 전 대표나 의원이나. 또 비슷하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특검에서 정확하게 가렸어야 된다. 이 뒤늦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경찰에 이첩하는 이렇게 쫓겨가면서 하는 이런 형국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이런 겁니다. 네, 예. 이 의원님. 네, 권성동 의원의 사건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증언과 증거들도 나왔고 그래서 구속이 된 것이고요.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윤영호 전 본부장의 흔들리는 진술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 같은 사안이다, 아니다. 지금 이거 엇갈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뭔가 더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이 권성동 의원과 같은 뭐 구속 이 영장실질심사까지 갈 수도 있는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만 아직 수사 단계다라는 거죠. 일단 경찰은 그럼 전재수 의원의 혐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입니다. 한학자 금품공여 전재수 3천만 원 수수라고 명확하게 적시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학자 총재로부터 이 금품을 받았고 그리고 전재수 의원이 3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돼 있다라는 건데 이 3천만 원이 그냥 돈만 받은 게 아니라 돈 현금 2천만 원에 시계 대략 뭐 한 1,0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관건이 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밑줄 같이 보시죠. 형법상 뇌물죄는 수수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특가법 적용을 받아서 공소시효가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시계 가액이 1,000만 원 이하로 산정이 되면 공소시효가 완성이 이미 돼서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아까 김대식 의원님 말씀 중에 이걸 왜 늦게 시작해서 경찰로 늦게 떠넘겨갖고는 공소시효가 완료될 때까지 잡고 있었던 겁니까? 라는 말씀,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한다면 2018년에 받았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역산을 했을 때 2025년 올해 안에는 뭔가 공소시효가 끝난다는 얘기인 건데 며칠 안 남았죠. 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 그러다 보니까 공소시효를 7년으로 볼 거냐 15년으로 볼 수 있을 거냐 그게 시계 가액 산정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지금 뭐 불가리, 까르띠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게 서정민 변호사님. 그럼 전재수 장관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을 수도 있다는 건데 요 중요한 시계가액 산정 요건 기준을 뭘로 하느냐. 그때 산 가격으로 하느냐 지금 추산으로 하느냐 뭘로 보느냐라는 거죠.
네, 일단 사실 명확하게 뭐 그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시가, 현재 시가를 좀 비교를 해서 좀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뭐 엄격하게 이제 기준을 제시를 한다면 결국에는 당시 시가로 하는 것이 일단 맞다고는 봅니다. 만약에 뭐 시세가 더 올랐고 물가 가치가 더 올라서 현재로서는 그 가액이 더 높아졌다라고 평가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당시 상황에서 이 피의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평가를 하는 것, 그러니까 엄격하게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만약 시차에 따라서 가액이 더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볼 수 있긴 하지만 당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정하고 또 적정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뇌물 혐의로 봤을 때 7년이나 15년이나의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사실 지금 거론되는 게 전재수, 임종성, 김교환 3명의 전 현직 의원인 건데, 임종성, 김교환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경찰이 보고 있고, 지금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시청자분들은 이게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서 변호사님. 네, 일단 뭐 자금을 받았다, 돈을 받았다, 혹은 뭐 금품을 받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사실상 동일한 그런 형태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정치자금법으로 가느냐, 혹은 뇌물죄로 가느냐는 결국에는 그 돈의 대가가 무엇이었느냐,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고 청탁의 대가로 인해서 그 돈을 받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에 따라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청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치자금법상 규정되어 있는 그런 절차를 위반해서 정치자금을 전달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으로 의율이 되고, 그래서 공소시효가 7년으로 줄어드는 것이고, 만약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 혹은 차후에 그런 현안에 대해서 부탁을 하면서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준 것이다라고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뇌물죄가 되고, 이 가액에 따라서 3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공소시효가 최소 10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네, 지금 전재수 의원의 경우에는 한일 해저 터널을 통일교 쪽에서 좀 대가로 좀 이 부탁을 했었던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때문에 이 정치자금이 아니라 뇌물 혐의다라는 건데, 의원님. 네. 무죄와 결백을 전재수 전 장관은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죄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경찰이 수사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만, 불가리 시계를 비롯해서 뭐 시계라든지 또 의심이 되는 뭐 현금 다발이 나왔다거나 이런 보도는 아직까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관계자들을 만났거나 통일교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재수 전 장관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벌초를 했다, 또 지역구의 성당 행사에 참석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참 억울할 것 같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경찰의 역할이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서둘러서 예단할 필요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지금 혐의에 대해서 논의를 하니까 이 의원님이 다시 한번 이거는 지켜봐야 됩니다라고 다시 한번 좀 쐐기를 박는 듯한 그런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어제 경찰이 그래서 진위 여부를 알기 위해서 수사에 지금 강제 압수수색이 지금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압수수색이 요거 좀 그런데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전재수 의원실 140분 늑장 압수수색, 그 사이 파쇄기 소리가 들렸다.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하려고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었는데 실제 시작한 건 11시 20분에나 시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국회 참관인이 늦게 왔기 때문에. 그럼 국회 참관인이 왜 늦게 왔느냐? 여기 좀 같이 볼까요? 경찰 관계자는 국회 압수수색은 관례상 국회의장한테 먼저 알리는 등 참관 절차가 좀 필요하다. 근데 마침 이날 의장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늦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장이랑 연락이 좀 늦어져서 그래서 늦게 이 압수수색하러 이 의원실로 들어가게 됐어요. 라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이정원 의원님. 네. 이 우원식 의장도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의장이 되면서 잠시 무소속으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꼭 시간 끌어준 거 아니야? 라는 취지의 제목이긴 해요. 네.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참 쉽고 편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네. 무리한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회관을 비롯해서 국회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의장의 허락을 기본적으로 받거나 아니면 알리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관례상. 네. 그런데 의장께서 지금 해외 출장 중이어서 그때 시간이 좀 걸린 것일 거고요. 전재수 전 장관뿐만 아니라 모든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에는 그 피의자의 변호인이 또 참관을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수사관들이 도착했다고 해서 그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인이 도착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전재수 의원이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으면 네. 수사관들이 도착한 그 시점에 2시간 동안 인멸하면서 파쇄기를 돌렸겠습니까? 모든 피의자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고 더군다나 특검이 경찰에 이미 뭐 닷새 전에 넘긴 것이고 닷새 만에 강제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준비하려고 했으면 그 전에 준비했지 2시간 늦어져서 그때 파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만약에 증거 인멸할 거면 진지게 했지 이때 파쇄기 소리 들렸다고 직전에 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김 의원님. 원래 그 오얏나무 밑에서 각근을 고쳐매지 마라는 말이 여기에 이제 통할지는 모르겠는데 국회의장이 출장을 가게 되면은 그게 제1 부의장이 이제 대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담당관도 저런 이유를 대면 안 되죠. 저면 안 되고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늦어졌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왜 오해 살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오얏나무 아래서 왜 각근을 고쳐 쓰느냐 그 자체도 지금 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어제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게 꼭 여기만은 아닙니다. 전재수 의원실만 압수수색한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무려 10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예요. 통일교 천정궁, 서울 본부, 그리고 한학자 총재가 있는 구치소,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의 구치소, 그리고 김건희 특검 사무실, 임종성, 김규환, 전재수 이 전현직 의원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서 온통 다 지금 10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 뭐 혐의를 받고 있고 통일교 윤영호 그런데 김건희 특검 사무실은 왜 들어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관련해서 동아일보 같이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압수수색, 경찰 자료 2,000장 분류 없이 넘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제목을 봐도 무슨 얘기야 싶죠. 여기 보겠습니다. 이 지금 압수수색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측은 이첩 과정에서 누락된 자료를 절차에 따라 넘겨받기 위한 형식적인 과정이다. 확보한 수사 자료가 증거 능력을 갖추려면 영장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특검에서 경찰로 이첩을 했을 때 넘겨오지 않은 걸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걸 통해서 이미 제출 방식으로 우리가 확보를 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게 어쨌거나 경찰에 불만이 좀 보이긴 보이는 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2,000장이나 되는데 이걸 분류 없이 넘겨서 이게 언제 분류하라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또 누락된 것도 있더라. 그래 다시 이미 제출받으러 또 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서 변호사님, 최초의 특검에서 경찰로 넘겨야 할 자료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받으러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뭐 그렇게 조금 해석이 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2,000장에 가까운 이 자료들을 분류 없이 넘겼다라는 것은 일단 뭐 사건 번호는 매겨놨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뭐 목록을 만든다거나 혹은 따로 편철은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넘어갈 때는 이 목록 그리고 자료화를 다 거치고 넘기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2,000장 정도의 분량의 그 자료를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넘겼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점들을 문제 삼아서 혹은 네. 앞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원을 통한 압수수색 절차로 문건을 받을 필요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네, 뭔가 받은 게 미흡하다 보니까 이거 말고 좀 더 달라라는 취지로 뭐 압수수색이라는 형식이긴 하지만 찾아갔다라는 얘기인 건데 경찰이 지금 이첩 5일 만에 급속도로 지금 수사를 내고 있죠. 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내 처리가 안 되면
공소시효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연내 이제 2주 남았는데 이 안에 뭔가 경찰의 수사가 성과가 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